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에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새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공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2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대면이죠, 이 자리에서는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2가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공의료고요, 다른 하나는 공공교통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공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를 시장께서는 어찌 이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공은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공공의료, 공공교통 말씀하셨는데 두 개 다 민간에서는 미처 충분히 보살피고 배려하기 힘든 그런 2개의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그동안에 의료 영역에서도 교통의 영역에서도 이 민간에서 미처 배려하고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를 하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시장주의자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꼭 시장이라는 그렇게 게 뒷말을 다루셔야 되는 건가요? 아까까지 좋았는데요. 공공이라는 것,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 이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의미이고 관의 역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시 위험 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존엄한 삶이 가능하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에서 명령한 시장님과 저 같은 정치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에너지, 정보통신 등등 사회가 확장될수록 공공의 영역과 폭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아프면 누구나 충분히 치료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공공재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시장께서 취임 초기 구성한 2030 위원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서울시 산하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 확대나 민간 병의원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장께서 혹시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정도라고 그럽니다. 시장께서는 모르시고요. 네. 주문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는 공공이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드는 것이 어디나 경쟁이 있어야 퀄리티가 질이 높아지죠.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민간에 맡겨놓으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한다든가 이 정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해서 네.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같은 수준의 뭐 의료 서비스나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보건 이 분야는 적절히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죠? 예, 네. 부분적으로 네. 이제 이게 오해가 제가 없으면 이게 핵심이 좋겠는데.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시립병원 중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정신병원을 제외하고는 민간 위탁하는 병원은 국립대가 수탁 운영하는 보람의 병원이 유일합니다만 네,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이것도 또한 공공이 운영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은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네. 동의합니다.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위주의 논의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치하고 어제도 보건의료노조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국민들의 요구조차도 서울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세훈 시정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시장께서 혹시라도 이 공공의 영역으로만 한정돼서 혹시라도 뭐 재정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까 한 가지 안심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은요. 보람의 병원의 2019년 예산입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서 2019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보람의 병원 예산이요. 3,12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지원 예산이 148억이 들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물론 75억 원의 손실보전금과 공공의료 사업비 그리고 장비비 등 10억 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019년 보람의 병원의 의료 수입 부분 예산은 총 2,821억 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았더니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2,782억 원으로 약 39억 원이 미달했지만 준수한 달성률을 보인 거 맞지요? 네, 서울시가 148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가시적인 현금 가치를 이 정도로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도 드러나는 공공의료의 효과성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0억 원이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의 사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쇄 사건은 공공의료에 대한 몰이해가 만든 비극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급한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쏟아서 운영했다는 주장도 옳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년 발생했다는 적자 40억에서 60억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시립병원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적자가 아닌 흑자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올해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공병원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가야 할 공공재임을 확인하면서 이제 서울시의 공공의료 현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수고하는 의료 인력이 처우 문제로 병원을 못 채우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낄 게 따로 있다. 어서 많이 들은 이야기이죠, 시장님? 시장께서 지난 4월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 기억납니다. 처우 개선 말씀에 따라서 이 처우 개선은 의료진, 정확히 직영병원 의사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다. 직영병원의 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임금 테이블에 묶여가지고 일종의 시장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경우에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은 의사가 시립병원에 업무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의도하신 대로 좀 충원이 됐습니까? 예, 한 5명 정도 더 충원이 됐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5명 정도요. 예. 네. 여전히 근데 아직 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자료가요. 이번 제 302회 임시의 어느 병원의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임기제 의사 정원은 21명, 현원은 13명입니다. 시장께서 시립병원 중 직영병원 의사의 보수 수준을 높이고
진료과별로 시장 임금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진료 과목에 따라서는 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만은 어떤 과목은 굉장히 고액 연봉이 가능하고 네. 그런 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 진료 과목이 어느 부분일까요? 글쎄요, 뭐 정신과하고 몇 군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병원이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평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은평병원의 부족한 의사 8분, 지금 정원이 차지하는 8분 중에 6분이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코로나랑 충원되지 않았다는 원인 분석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수요를 좀 파악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시립병원 간호사 이직 현황입니다. 뭐 많이 보고를 받으셨기도 하고요. 이번 보건의료 노조 파업의 주요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적정한 간호사 인력 충원과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한 분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주요 요구 조건이었던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간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직영병원 이외의 병원의 이직률 수치를 시장님께서 좀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네, 예. 눈도 젊으시니까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낮아진 거는 지금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 전문병원으로 도입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그것은 지금 적정하게 저희가 파악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직률 수치를 보시면 제가 그 수치를 지금 3년치도 아니죠. 아직 2021년 안 들어갔으니까요. 보시면 34.2%, 30.9%, 21%, 15.6%, 이러면 기업 망합니다. 저도 사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전문성을 키워가지 못하고 이직한다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망한 곳입니다. 지금 이게 실로 놀라운 결과인데요. 운영되고 있다는 것,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자 환자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그래도 환자 수와 간호사 비율이 되다 보니 지금은 이직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직률이 적은 구조. 결과적으로 인력 충원과 적정 환자 비율에 대한 수년의 요구에 답하지 못한 우리 서울시의 시정, 시립병원의 수치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고민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수치를 보면서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대적으로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 병원 같은 곳은 정원 충족률도 높고 이직률도 낮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결과적으로 시립병원이 좋은 직장이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이 좋은 직장이라는 요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절한 급여와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안정적 조직 기반, 그리고 적절한 업무량이 배치되고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상호 존중받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병원 조직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청소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병원장까지 환자의 쾌유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이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방역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시립병원에서 노동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세한 것까지 시장께 보고하지는 않고 대답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병원장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 현장 정말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정례적으로 만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새겨서 잘 챙겨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네. 확진자 수가 어제 2,000여 명, 오늘 1,956명을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음압병상을 찾지 못하다 의식불명된 환자 소식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여전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 공공의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위한 장비나 인력이 적시에 보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한 축으로 필수 미충족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강북 지역에 어린이 병원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서초구에 위치한 어린이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1년씩 기다렸다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눈물은 공공의료가 미충족 의료를 더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을 짓는 데 드는 돈이 약 2,500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러나 공공의료가 없었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2,500억과 지금의 상황은 비견할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명령까지 동원해서 중환자 병상을 확보했던 서울시의 노력이 이제 일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K방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서울이 S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합니다. 시장께 제안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병상 확충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시립병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의 의료 접근권 향상과 필수 미충족 의료의 공급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어제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약속한 내용에 더해 성공적인 S공공의료 정책을 오세훈 시장의 이름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아마 거의 그 뜻이 다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더 좋겠고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해둘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에 좀 동의를 해주십시오. 당분간은 지금 서울시가 노력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게 그 공공재활병원이나 장애인 치과병원 이렇게 민간에서 수익성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하는 피하는 곳에 지금 꾸준히 지금 현재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뜻은 제가 120%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사각지대 민간 의료 시장의 사각지대에 저희들이 당분간 이 재원이라는 게 늘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듣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준점을 민간에 두실 것이 아니라 다시 공공으로 옮겨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의 빈틈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대단히 큰 노력과 저는 그거 동의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노력들을 그곳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출발점과 기준점을 민간에 두는 것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고요. 특히나 의원님, 의료는 이 그런 부분은요, 영역이 지금 아니라는 시민들께서 것을 지켜보고 말씀을 계시니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공공의료의 천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해봤습니다. 1년 정도 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서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 세계를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모든 의료 체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함께 자제하도록 논쟁을 하고 하겠습니다. 싶으시면 다른 시간에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교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동권 또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여해야 할 기본권이며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도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도시철도와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교통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의 것이라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공공재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초기 재정 부담 그리고 민간의 운영 노하우 등등의 각종 이유를 들어서 도시철도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저희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살펴보아도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으로 동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당초에 한 2, 3년 전쯤에
경전철 사업을 한 7, 8개 노선 구상하던 게 지금 거의 전부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물론 취소되고 좀 주춤거린 기간이 몇 년 있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각지대의 이 경전철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BTO 방식의 민자 사업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 외 지역에서도 몇 군데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서울에서도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민자 BTO 방식이 만능은 아니겠다 하는 그 판단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지금 신림선과 동북선, 또 위례 인사선, 서부선 몇 개는 계속해서 민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업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6개 노선은 그런 반성을 반영을 해서 배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반성을 할 것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요. 그때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네. 않기 때문에 그런 그 PMAC에서 뭐 아주 정밀하게 점검도 하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인력으로 그렇게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BC 레이쇼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뭐 그런 그렇죠. 판단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게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큽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미 뭐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의정부 견정철 파산했고, 신분당선과 우이신선선 뭐 이런 것도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도 이제 지역을 다니면 얼마 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가보면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타에 들어갔다, 환영한다, 적극적으로 뭐 추진하고 등등등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신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 양념처럼 들어가는 것, 양념이 아니라 아예 주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이신설 경전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은 지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오래 서 계셨네요. 잠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도시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도시교통실장 예. 백호입니다. 제가 시간이 18분 남았으니까요. 답변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예, 지금 저도 도시철도가 서울시 현안이다 보니까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천 상황 들여다 보니까 저가 머리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강북구와 동대문구를 연결한 것 맞죠? 맞습니다. 네. 예, 2021년 기조실 기획조정실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은 총 사업비는 06년 불변가 기준 6,465억 원. 운임도 06년 불변가 기준 1,150원이며 실제 운임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철도와 동일한 1,250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BTO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운영 수입 보장은 없다라고 기획조정실 업무 내용의 출처를 거기서 따왔는데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BTO 방식은 그럼 무엇이고 운영 수입 보장은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BTO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철도 시설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서울시나 주무관청에 넘긴 이후에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면서 거기에 투자 비용을 회수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 수익 보장, 옛날에 MRG 최소 운임 수입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MRG가 폐지되면서 운영 수익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MRG가 폐지되고서 운영 수입 보장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다들 아시는 그 포스코 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한진중공업, 현대 로템 등의 주요 민간 건설사들이 주요 주주로 구성된 SPC 구성되어서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을 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 종료한 후에 서울시에다가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는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 참여한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 외 9개사들은 이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의 4.6%라는 아주 높은 이자율로 613억 원의 돈을 순위 대출을 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시행사는 다시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라는 회사하고 다단계 위탁 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10년째 맡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계시고 그럼 지금 지금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 운영 주식회사 이곳의 주요 주주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예, 지금 도시철도 우진산전. 차량을 제작하는 우진산전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우진 메트로라는 또 자회사도 만들어서 지금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지금 의정부시에서 지금 다시 논의하고 있죠. 거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건 맞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당기순 손실이 2018년도 845억 원, 2019년도 470억, 2020년 318억. 재무 현황도 또 보겠습니다. 2018년 자본 마이너스 57억 9천만 원, 2019년 마이너스 846억, 2020년 마이너스 528억. 재무 현황도 안 좋은데 개통한 지 1년 만에 2018년부터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2019년 16억 원, 2020년 61억 원, 2021년 199억 원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개통 3년 만에 재정 지원 규모가 거의 200억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실장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재정 지원이라기보다 협약서상에 서울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이 1,500원입니다. 현재 아까 1,15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매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500원인데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1,25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250원의 요금 차익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정책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분. 사업자가 11.5%를 감내한 나머지 차익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4.6%라는 높은 이자도 지금 저기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게다가 수요 예측이 지금 저희 거의 맞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맞죠? 네, 수요 네. 예측은 지금 상당히 네. 현실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들어가 볼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수요 과대 추정이 맞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조금 제외한다 쳐도 2017년, 2018년, 2019년 일평균 예상 수요가 각각 13만 1,500명, 뭐 13만 1,700명, 13만 2,000명 이렇게 예상 수요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제 수요는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가 이제 막대한 손실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예, 정확한 또한 지적. 시민들의 불편,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엄청나게 몰리고 혼잡도가 낮은 높게 시간은 돼요. 거의 없고요. 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죠? 예, 당장 네, 저희가 네. 고민할 분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저는 본 의원은 서울시의 운임 손실분 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광고 사업 좀 살펴봤어요. 예산서를 좀 살펴봤더니 광고 사업 수입 손실분 실시협약 제54조에 따른 운영 개시 후 3.5년부터 무임승차 손실분 재정 지원 실시협약 제52조, 제64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 운임차액 손실분 보전,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하철 실내 공기질 개선, 네. 코로나19 긴급 방역 관련 재정 지원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그 실시협약 제52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의 내용에서 정부의 요금 정책에 따른 손실분을 서울시는 이것을 갖다가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계약을 맺은 것은 민간 사업자이지만 공공 정책에 따른 요금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없다라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맞잖아요. 민자 사업이지만 저희가 전혀 시민의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이라는 정부의 요금 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손실 보전해주고 있어요. 그 손실 보전은 누구의 돈입니까? 아니 뭐 시민의 뭐 시민의 세금이죠. 돈입니다. 예. 얼마나 조선모사 형태예요.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돈을 다 대주고 있는 거죠. 민간 다시 한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를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해 재정 지원의 근거로 삼는 것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철도 사업에서는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는 수준을 가져간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왜냐하면 않지만 더욱이 저희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협약 단일 이전에 요금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협약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미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랑 사업자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요금 정책이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어떻게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분류되죠? 이 정치적인 불가항력은 보통 전쟁, 천재지변 이런 재난들을 얘기를 하고요.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인한 어떤 그런 것들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말은 미사역으로 잘 꾸며져 있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답변에 대해서 들어보면요. 무늬만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민자 사업일 뿐이지 이미 사업 시행사나 서울시 모두 운영이 시작되면 이 운임 차액 손실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당당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좀 아닌 것 이 같은데. 부분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의 민간 투자법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대단히 시행하는 문제적이라는 것을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자 사업이 초기에 공공의 재정 투자를 아낄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철도와 관련해서 뭐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언급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만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저는 행정이라고 좀 생각하고 제도라고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단계 위탁 구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예. 같은 시행 운영사가 다시 운영 업체를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죠.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업 시행사 간의 협약서 부록 제7 운영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1년 운영 비용이 약 98.2억 원으로 추정되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업 시행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주식회사 간의 위탁 계약을 내용을 보면 계약 기간 10년간 총 899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1년 평균 정도로 보면 한 1억 원이 비는 거죠.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 도시철도 운송 사업 특성상 저는 그 이전에도 이런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눈에 보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예, 그것도 저희 예측합니다. 예측 다 되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다단계 민간 위탁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다단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2층 구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기관에 이탁을 하기 때문에요. 이중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전문 기관 이탁사를 선정할 때에 최저가 네, 방식을 그러다 채택하다 보니까 보니까 원님 지적과 증거 그러다 문제가 보니까 나옵니다. 이제 운영비가 삭감되니까 맞습니다. 인력을 안 뽑아요. 그리고 예. 무인 역사예요. 민원 처리가 늦고 서비스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임산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접근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6월 24일 날 보문역 계단에서 사람이 넘어져 피를 흘려도 여기 운영 측에서 시민의 제보 덕분에 알았어요. 6월 29일 신설동역 승객 한 분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8월 3일 4.19 민주 묘지역에서 8시 28분경 승객이 넘어져 얼굴에 피가 나고 사고 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49%나 됩니다. 대부분 교통고사 퇴직자들이더라고요.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더욱 하향시키고 갈 곳도 없게 만들고 전문성도 없어집니다. 서울시 교통을 담당하는데 이분들 재위탁되다 보니까 운영비 받은 곳에서 돈을 안 떠면 생활임금 못 받아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까 다단계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 2단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하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경전철의 기본 특성이 무인을 전제로 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비용을 그럼 좀 더 슬림하게. 얘기해 볼게요. 관제사의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요. 생활임금도 못 갚고 일할 환경도 되지 않다 보니까 관제사가 초기 입사 15명 했어요. 지금 2명 남아 있습니다. 사고 대응 미숙하고 시민 안정도 담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더 심각한 얘기해 볼까요? 핵심 부품 얘기하겠습니다. 핵심 부품은 예비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항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예비품들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고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열차 주요 부품의 보유를 봐주세요. 배터리, 주 퓨즈, 고속도 차단기 등
발주 시 1년 이상 소요되거나 고장 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부품임에도 단 한 개의 예비품이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차륜만 6개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주요 부품 예비품 보유율, 열차 무선 설비 예비품 보유율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런 운영사의 경영 행태,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런 것조차도 고려되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예비품의 비율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좀 표시가 안 된 걸로 제가 방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예, 그 확인했습니다.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네. 현장에 운영사에 자료를 가보셨습니까? 요청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그 부품을 다루는 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 주요 주주인 아까 우진산전 주식회사 또 다른 자회사 만들어서 이 우이신설 경전철의 중종비를 맡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열차 한 개 편성당 한 약 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이 중종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철도들은 전체 열차를 정비하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직접 증언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차 하부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너무 전문적인 모르시죠.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시가 감시 감독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놓여진 상태에서 서울 시민들은 그 경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는 지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민자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난국이 지금 이 파산 지경까지 만든 우이신선철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이신설 경전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이신설 경전철은 재정적 상황으로 인한 파산은 갈 수는 있겠지만요. 경전철이 스탑이 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네,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시장님한테 들어야 될까요? 그러시죠. 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결국은 모든 불편과 모든 재정적 또 손해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했던 포스코, 현대, 롯템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우건설, 대한통운 뭐 등등등등이 그분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4.6% 이상의 이자율을 받으면서 지금 자기들의 수익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4.6%인데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가 되면 특히 후보자 후순위 4.6%도 얘기하시지만 자본 재구조가 되면은 더 저리의 이자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사의 직원들이 생활임금도 못 받는 부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부장급들이 20년 넘었는데 연봉 4천도 안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들여다보고 이 근로자들의 복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앞으로 여기다 돈을 더 투여한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서울시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할 부분이 있겠지만 결단할 이유도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예, 지금 그 사업 재구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대주주인 그 대기업에서 아마 회사의 브랜드를 의식해서인지 바람직한 대안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내놨다고 들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가 있게 되면 아마 조만간 의원님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다만 당초의 수요 예측이 워낙 현실과 달랐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경영이
어려운 건 현실이고요. 이번 우이신설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BTO 방식은 이런 일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결단할 시간은 올 것 같습니다. 재정 투입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요. 공공교통은 서울시의 책임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비용 고민보다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공공교통을 만들어 시민들께 제공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시교통, 특히나 공공 지하철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공사와 관련해서 지금의 대단 적자폭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상황과 도시교통 환승 정책 그리고 무임승차 등등의 적자폭을 확대한 거가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현장을 흔드는 구조조정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고요. 가능한 모든 표하고요. 저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시민 안전망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 시장께서 이번 임시회 첫날 하신 연설의 내용입니다. 잘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공공부문 확대와 재역화를 찾아가는 행정과 정치로 시민들께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